펭귄이야들의 발전 로그. 평범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51. 이번에 51화는 오랜만에 주제 고찰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정한 주제는 100만큼 한 번에 행복하지 말고 5만큼 20번 행복하라. 이거 성옥이가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최초에 그 팟캐스트 시작할 때 주제 고찰하고 싶은 걸 이제 25개씩 모았었던 것 중에 성옥이 거 중에 하나인데, 그때 처음 볼 때는 이게 내가 뭔 말이야 이랬었어. 역시 이 4차원 이놈이구만 이랬는데, 지금 와서 요번에 딱 주제 고찰 뭘 하지 하면서 딱 봤는데, 와, 이게 너무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예를 들면은 와씨 100만큼 도파민 막팍 느끼는 게 인생 뭐 별거 있나, 한 방 가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지금 딱 이걸 딱 이 주제 고찰을 딱 보는 순간 나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봤던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요즘 삶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이제 저의 관점에 있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최근에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유행했었던 말도 있잖아.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뭐 이래가지고 뭐 퇴근 후에 뭐 맥주 한 잔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커피는 조금 비싸지만 스타벅스 커피로 먹는다든지, 뭐 이랬던 작은 행복들을 이제 느끼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 세대. 근데 또 그런 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가 원체 이 SNS가 더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도파민을 이제 쫓게끔 만들고 남들과의 비교하는 삶을 살게끔 만들고, 자기 거 갖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더 가질 수 있는 것을 넌 더 가질 수 있어, 넌 더 가질 자격이 있는 아이야 라면서 종용하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런 행복에 대한 것들이 점점 특히 우리 세대에 퇴색되어 가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저출산이라는 문제도 그런 것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도 저출산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심하지 않거든. 다 월세 삽니다. 일본 뭐 그 어머니 아버지가 뭐 집을 해주지 않는 이상 싹 다 월세를 살아요. 월세 사는 게 당연해 일본에선. 내가 뵀던 분들은 그래. 그리고 토모바타라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제 맞벌이죠, 맞벌이. 맞벌이를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예를 들면 도쿄 같은 경우에는 뭐 80만 원에 이제 그 월세를 내면서, 예를 들면은 뭐 공과금도 같이 이제 내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물론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람 바이 사람,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비교에 대한 거가 많이 적긴 해 사실. 이 저명하게 깔려 있어 사람들이. 자기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심지어 밥 먹기 전에 이타다키마스 하는 것도 감사하게 이 생명을 잘 받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 사실 그게. 그게 근데 그렇게 보면서 일단 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어떤 아픔이라고 해야 되나? 저도 우리나라의 젊은이지만 공감을 많이 해요. 뭐 그러니까 오죽하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그 책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관점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성옥이가 정해준 이런 이 주제처럼 그냥 이 주제에서 얘기를 그냥 끝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 그 퍼펙트 데이즈에서 느꼈을 때, 만약 내가 이 영화를 20살 초반에 봤다면은 느꼈을까, 이 감정을 못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잔잔바리라고 하죠. 잔잔바리로 계속 이 조금씩 오는 이 감동을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그 퍼펙트 데이즈 얘기를 조금만 해봐도 되나?
봤어 혹시? 못 봤어. 그러니까 재밌겠다. 그- 언제 개봉한 건데? 2023년도에 개봉했던 겁니다. 일본 영화인데 히로카즈 코레에다 이 감독님이 잠깐만 타임 스포야? 스포는 스포 조금 있나? 스포 근데 있으면 저는- 하지 마. 예. 뭐 그럼 저는 근데 스포 아닌 스포를 좀 보고 이제 이제 했는데 얘기하지 마 그럼. 나 보려고. 그럼 이렇게만 얘기할게. 주인공인 그 청소 부분이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세요. 아 재밌겠다. 근데 거기서 자기 자신의 일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내가 하는 이 화장실 청소의 의미를 알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5만 사람들이 다 쓰는 공중 화장실 청소부거든 도쿄에. 근데 5만 사람들이 다 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거기서도 나오지만 막 더럽다고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이 자신의 직업을 직업을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차도 화장실 청소를 하게끔 용이하게끔 개조를 하시고 딱 물건 놓기 편하게 그 다음에 탁 자기 장비를 세팅 싹 하시고 그 다음에 막 손으로 그 양변기뿐만 이 소변기 남자 소변기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그런 거 손으로 다 닦습니다. 신선하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역설적이게도 우리 세대의 동료는 이 도파민을 쫓아내는 동료를 보여줘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저는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근데 거기서 이제 이런 본인만의 소확행들이 쭉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팝송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반드시 딱 출근하기 전에 해를 봅니다. 하늘을 봅니다. 그 하늘을 딱 볼 때 그 감동, 그 감사함이 느껴져요. 그게 계속 나와요. 근데 그런 잔잔한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일 끝나고 목욕탕을 가고 그 다음에 정해진 곳을 가가지고 자기가 그 이제 단골집을 가가지고 샤케 그 이제 니온슈죠. 그 일본 그 소주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사케를 이제 한 잔 딱 하고 많이도 잡수지도 않고. 근데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영화인데 그게 왜 그렇게 가슴이 이제 점여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진짜 이렇게 매일이 사실 그분한테 극락인 거예요. 극락. 그 디스플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스플린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지. 근데 거기서 이제 정반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친여동생의 그 딸이 이제 친여동생은 뭐 무슨 일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저 딸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의 조카죠. 저도 조카가 물론 있습니다만 어떤 고독도 물론 보여주지만 어떤 그 조카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쯤에 조카가 스포 하면 나네. 그러니까 이거 스포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은 안 가르쳐 줄까. 근데 그 조카가 이렇게 물어요. 삼촌 뭐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삼촌은 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했던 대답을 저는 이제 스포할까봐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근데 와 가슴을 울리더라고. 오케이. 나 봐야겠다. 너무 기대된다. 근데 이 진짜 너무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지쳐. 비교하다 보면 지치고. 내가 많이 물론 그렇게 살았었어. 그렇지. 네가 팟캐스트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또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뭐 매일매일 이제 하는 건데 이 루틴이 적용해가지고 감사함을 느끼는 거랑 또 감사함을 안 느끼는 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100만큼 행복하지만 5만큼 20번 행복하라는 게 그런 맥락 맞니? 내가 해석한 거 맞아? 그러니까 많기도 한데 이게 나중에 그런 것 같아. 부모님한테 엄청 크게 한 방 잘해야지. 내 자식한테 한 방 크게 뭐 물려줘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소소하게 이 기쁨과 행복이라는 거를 끄집어내서 볼 줄 알아야 되긴 해.
이게 행복이구나 이거 행복이구나 라는 거. 맞아, 근데 이제 맞아. 그 눈이 없어요. 마지막에 음. 이제 조카한테 한 얘기랑 비슷해. 근데 근질근질하지만 참겠습니다. 근데 스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신기한 건 조금 계속 행복하잖아요. 내 인생에 불행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불행이 못 껴. 왜? 이 사람은 잔잔하더라도 계속 불행이 낄 틈을 안 주거든. 근데 100만큼 한 방에 행복하려고 하면요. 불행의 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 괜찮은, 되게 좋은 관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100이어도 음, 이 100만큼 한 번에 짧게 행복하려고 하면 100만큼의 불행이 껴요. 낄 자리가 너무 많아. 그리고 희생을 너무 많이 시켜야 돼. 근데 잔잔하게 얇게 꾸준히 이제 5에서 20번 이제 하면 불행이 딱 치고 들어올 자리가 적어서 100만큼 행복 플러스 불행 한 10? 근데 이제 한 방에 100짜리 행복은 불행도 100. 그러니까 이 불행의 양을 어떻게 보면 괴로움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려면 꾸준히 그 자리를 주지 않아야 된다. 큰 기쁨은 아니더라도 소소한 기쁨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근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고통이 아닐 수도 있어. 그릇이 커지면. 자기의 그릇이 커짐으로써 고통이 들어왔는데 그게 고통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어렵지. 내가 요즘 그래. 그러니까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비기 싫을 때가 있어. 무언가가. 근데 이거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오래 걸렸는데 최근에는 그 비기 싫음이 아닌 거야. 비기 싫음? 형이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야. 내가. 근데 형을 딱 볼 때 형이 꼴보기 싫어지면 내 마음이 불편할 거 아니야.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누군가가 꼴보기 싫어져. 근데 과거에 꼴보기 싫다 하니까 그게 괴로움이 있어요. 오케이 이해했어. 아침에 그 자리로 가야 되는 내가 싫은 거야. 그치 고통이지. 지옥이지 사실 그거. 그치. 꼴보기 싫은데 또 오늘 봐야 되고 부모님보다 더 많이 만나야 돼. 그 존재를. 근데 이게 몇 달 됐나? 왜 내가 회피하지? 이거 기쁨인데. 라고 해석을 내리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아직도 연습 중이에요. 근데 봐봐. 저희 우리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자, 소확행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 예를 들면 퇴근하고 뭐 소주를 한잔 한다든지 뭐 맥주를 뭐 세 개 맥주 이렇게 집에 쌓아놓고 그걸 뭐 한 개씩 먹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은 커피는 스타벅스로 먹는다든지 이렇게 우리 세대 때 소확행이 유행했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도 있거든. 돈 모아야 될 놈들이 뭐 하고 있냐 젊었을 때. 기성세대를 보면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평생 돈도 못 모으는 거다. 집 한 채 없는 거다. 근데 또 우리 세대의 아픔은 뭐냐면은 아니 월급 300만 원, 3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뭐 많이 받는 사람 400, 500도 받지만서도 돈 어느 세월에 모으냐. 서울 집값이 20억이다. 이 푼돈 벌어가지고 나 몇백 년 일해야지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포기하는 거다. 욜로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욜로족. 난 욜로족이다. 난 오늘만 살아. 겟바이. 그래. 겟바이. 그래. I'm getting by. Every single month.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소확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관점 차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또 균형. 근데 해봤어. 우리가 공부했잖아. 그렇지. 균형이지. 적당히 쓰고 적당히 모으고 적당히 사치 부리고 적당히 아끼고. 맞아. 그 기준도 정하는 건데 그 균형을 통해서 기준도 정하는 것도 맞아. 근데 결국에는 도파민 vs 감사한 것 같아. 그게 맞아. 일단 그거는 내가 이제 전제 조건인데 자기만의 균형 다이커러미를 정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밸런스를 잡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나는 250만 원 받지만 나의 이 리미트를 정하는 거지.
작은 행복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그 퍼펙트 데이즈에서도 캔커피를 먹어. 매일 아침에 캔커피를 반드시 먹어. 근데 말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만 얘기할게. 재밌겠네. 알았어. 근데 이거 근데 이 재미없는 니는 재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와이프는 옆에서 뭐 보고 있노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내가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줬거든. 이 영화에 이런 의미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근데 좀 잔잔합니다 영화가. 그래서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았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돈도 모아야 돼. 돈도 모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과 내가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예를 들면 나의 이 소확행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20번의 행복. 근데 5만큼 행복한 20번의 행복인 거야. 예를 들면 맥주 한 잔. 예를 들면은 헬스클럽 회원권. 어떻게 보면은 헬스클럽 다니는데 회원권을 사야 되잖아요. 연내 뭐 몇십만 원씩 해서 그것도 그 작은 돈 아닙니다. 원로 보면은 좀 작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기준을 정해놓고 또 돈은 모을 땐 또 돈은 모으고 또 투자를 뭐 해야 되면 투자도 하고 하되 감사함을 느끼면서 해야 된다. 도파민 그냥 충전 도파민 충전 예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맥주 한 잔 먹고 홍콩 갔다 도파민 충전 완료 이게 아니라 이 맥주 한 잔의 감사함을 느끼는 것. 그거가 절묘한 선일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몇 개 적어왔는데 그러니까 나는 근데 되게 행복하기가 되게 좋은 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랑해봐 그럼. 자랑해봐. 나는 돈 버는 게 행복해. 그래서 직장에서 일을 해도 행복해. 힘들어도 행복하고. 그럴 수 있지. 오죽하면 내가 막 퇴근하고 돈이 모티베이션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그렇다고 내가 엄청 좋아하진 않거든. 근데 돈 벌면 재밌어. 그러니까 내 선천적으로 나는 그게 체질인 거야. 그 퇴근하고 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대리를 뛴 적도 있어. 맞아 알죠. 예. 근데 그게 남들은 내가 돈을 벌려고 또는 뭐 엄청 돈에 환장한 줄 아는데 오해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내가 퇴근길에 그게 낙인 거야. 맥주 한 잔인 거야. 퇴근길에 대리를 뛰고. 그렇지. 퇴근길에 예를 들면 대리 한번 뛰면 얼마 벌습니까? 나 그때 한 2시간? 한 3시간 걸쳐서 집에 왔어. 원래 집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1시간 반 걸린 거야. 그때 그 빚 갚으려고 한 그 의도도 있지 않나? 아니야. 그거는 아니고 그거 아니고 빚은 뭐 계속 나한테 끊임없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업이었어. 뭐랄까 업보? 그림자? 근데 그건 아니고 그건 그냥 진짜 나 옛날부터 재미로 진짜 진짜 재미로 1시간 반 걸리는 집이기 때문에 데릴 때도 2, 3시간이야. 1시간 반 투자했더니 한 6만 원? 하루에? 아니 2, 3시간에. 그러니까 하루 그 2, 3시간 하면 6만 원을 벌어? 어쩔 때 1시간 반에 5만 원 벌고. 한 방에 길게 걸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뭐야 같은 태극기인데 왜 더 이게 집 빨리 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남자체 혼자면서 편하게 오고. 막 버스에서 막 낑겨가지고 막 지하철에서 이래서 낑겨서 오는 게 아니라 남자로 밟아. 남자체 운전 이거 뭐 벤츠 S 클래스네 이러면서 또 한번 타보고. 그래서 매일매일 치킨 2마리 값이 생기길래 이게 뭐야? 그게 소확행이었구나 너에게. 나 너무 소확행이었지. 치킨을 무료로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요즘에 또 이런 것도 루틴인데 안부 전화를 많이 해요 부모님한테. 행복해. 아직 살아 계시네. 나의 말을 받아쳐주네. 퍼펙트 데이즈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말을 받아쳐주네. 아니 돌아가셨으면 그렇지. 맞받칠 엄마가 없잖아. 근데 맞받칠 아직 엄마 아빠가 있어요. 놀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나이가 빨리 이제 지그시 들어가니까. 그게 나 행복해. 왜 얼마 안 남았잖아. 솔직히. 그치. 그건 진짜 부모님 행복이네. 부모님 뭐 자기 합리화해서 엄청 오래 남았다 하고 싶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죠. 길지 않습니다. 그렇지. 너무 짧아요. 나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안부 전화. 근데 그게 부모님 삶만 짧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짧다. 나도 짧은데 더 짧다는 거지. 그렇지. 찰나에 또 초월한 찰나. 그리고 이제 이것도 행복해요. 인사하는 거. 여기저기 그냥
쭈뼛쭈뼛 지나가면은 좀 그런 게 있는데 별로 안 친해도 그냥 이렇게 뭐 직장에서? 뭐 직장이나 길에서나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감사합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거나 인사해 주는 거. 고객이면 고객한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이런 것들도 행복하고. 형이랑도 이제 전화할 때 형이 이제 최근에 엄청 바빴어가지고 내가 안 건드렸어. 몰입 깨질까봐. 근데 이제 형이랑 통화하면 또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해야지가 아니라 감사하고 재밌어. 그 하나하나의 그 어떤 이런 근본을 보면 과거에는 껍데기를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랑 통화하면 통화하는 거다가 아니라 친구와의 통화 속에 담긴 뒤에 있는 근본이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는 상사가 있다. 그 화를 내는 상사 뒤에 숨겨진 근본. 아, 내가 느낄 수 있는 여기에서 느끼는 이걸 극복해야 되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뭐 나한테 핀잔 준다. 핀잔 주니까 내가 아직도 동요하네. 야, 아직도 나는 마음속에 겸손함이 부족한가 보다. 자의식이 살아있네. 이놈이 아직도 있었네. 야, 많이 없앨 줄 알았더니 자의식이 아직도 있었어. 나 자신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때로는 현실적으로 따끔할 필요가 있었어. 나 요즘 정신 좀 났었어. 다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어. 아, 이때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됐네. 아, 이건 나한테 필요한 조언이었어. 뭐 이렇게 이 껍데기에 대한 근본을 따지면 하나도 자, 내가 형 안동 왔어. 근데 고생스러울까? 그게 감사한 걸까? 껍데기. 와, 퇴근하고 이거 진짜 언제 오냐가 껍데기인 거고 뒤에 보면 이야 여행이네. 여정이네. 본인의 그걸 찾아서 길을 가고 있네. 그냥 되게 이 근본을 보면 뒤에 숨겨져 있는 진짜 이 근본을 보는 연습.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게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그 퍼펙트 데이즈에서 니는 감사하다고 행복한 걸 지금 다 느끼고 있잖아. 느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볼게. 매일 당연히 있는 하늘을 우리는 보지 않잖아. 대부분. 하늘 최근에 본 게 언제입니까? 그냥 하늘 보면서 아, 하늘 좋네. 오늘도 살아있네. 이렇게 오늘 하늘 날씨 좋네 본 적이 언제예요? 48일 전. 그러니까 많이 오래됐네. 됐어. 그거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네.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 그치? 그리고 매일매일 이 캔커피, 매일매일 이 듣는 팝송. 아, 너무 행복하겠다. 근데 봐봐. 지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거기에 두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과연 하늘을 보고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그냥 하늘 이렇게 쳐다봐요. 그냥 시간이 남으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맥주라는 것도 있지. 소확행이라는 것도 맥주 내가 오늘 일했으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나의 권리지가 아니라, 물론 권리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맥주 3개 맥주 먹는데 그거 완전 권리죠. 엄청난 권리인데 그것보다는 오늘도 이 맥주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나서 맥주를 하루를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함. 너무 좋다. 맞아. 그게 딱 그 얘기하니까 엄마가 떠오르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기억나는 게 딱 나를 만나면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믹스커피를 딱 타서 마셔요. 엄마 아메리카노 마시라니까. 설탕 있고 안 좋아. 나는 이게 최고야. 근데 나는 계속 엄마 우리 행복을, 엄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행복을 커피. 내 눈빛으로만 본 거야. 엄마는 진짜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퍼펙트 데이즈야. 나는 커피는 우리 엄마는 아메리카노를 먹어야 되고 스타벅스 걸 먹어야 되고 내가 우리 엄마에게 비싼 커피 사주고 싶고 그건 내 마음인 거고 나는 그걸 보는 거지만 엄마는 그 믹스에서 그걸 퍼펙트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보는 행복의 눈빛이 전혀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퍼펙트 데이즈가 정말 다를 것인데 사소함의
퍼펙트 데이즈를 느낄 수 있다가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지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주변에 내가 이제서야 형이 그 얘기 해주니까 이제야 누군가가 보이긴 하네. 우리 엄마가 내가 지금 느꼈듯이. 지금 느꼈어. 우리 엄마가 그 믹스커피가 캔커피 얘기하길래 아 우리 엄마 그게 퍼펙트 데이즈였구나. 그 나름의 퍼펙트 데이즈를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분들이 많지. 많아. 근데 색안경을 낀 나의 마음으로 보면은 와 어리석어. 너무 어리석어. 죽기 전까지 못 보지 사실. 그래서 근데 이 그 경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것과 이거는 감사한 거구나. 오늘 하루도 감사히 잘 끝났구나. 내일 하루도 하늘을 보면서 아 오늘 하루 또 살아있구나. 감사하구나 하는 것과 하루를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시작하면서 감사를 느끼면서 시작하고 또 하루를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감사함으로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것 같지 않거든요. 아 너무 그 감사의 하루하루는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또 그 영화에서 조금씩 힌트를 계속 주지만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일의 그 의미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보다 이 일이 이 화장실 청소가 그래서 성욱이가 판매하는 제품들 그다음에 나도 내가 판매하는 제품들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부터 뭐 할 그 공사들 뭐 이런 것들의 의미 누군가는 다닐 도로가 될 거고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될 거고 누군가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제품 전자제품이 될 거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은 이 변기가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진짜 퍼펙트 데이즈 정말 완벽한 나날들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뉴스에서 봤지만 평생 모은 폐지 주워서 모은 돈을 1억인가 10억인가를 그냥 전액 기부하신 할머니를 보고 다시 폐지를 주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할머니는 퍼펙트 데이즈였구나. 그 기부가 할머니는 폐지 줍는 게 퍼펙트 데이즈였던 거야. 근데 우리의 눈에는 나의 마음에는 야 저 10억을 왜 내지? 평생 그 폐지 주워서 모은 걸 평생 폐지 주워서 모은 걸이 아니었던 거야.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그 돈이 할머니한테는 퍼펙트가 아니었어. 할머니의 퍼펙트는 폐지를 줍는 그 행복이었던 거야. 근데 그걸 보기가 정말 어렵다. 근데 형이 힌트를 줘서 그런지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그 할머니나 어떤 그 외부적인 것보다 내 자신에 대한 퍼펙트 데이즈를 볼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 퍼펙트 데이즈를 찾는 이런 힌트를 얻은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결론은 내가 내린 건 아니었고 지금 팟캐스트 해보니까 결론이 내려지네. 얼마나 내가 행복을 볼 줄 아는 눈과 지혜가 있냐에 따라서 나의 남은 인생이 행복의 양이 총량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설적으로 그 양이 늘어날수록 불행의 양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리고 불행을 보고도 불행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 그거는 가장 높은 레벨이네요. 그러면 인생 불행인 줄 알았는데 불행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불행이 왔었는데 불행이 온지도 모르게 될 수도 있지. 사실. 그렇지. 좋았던 고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소실 완료. 조심 끝.